어떤 보톡스를 어떻게 맞으시면 되는지 딱 정해드려 볼게요.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첫 번째로 보톡스를 안녕하세요. 하루에 보톡스만 수없이 많이 놓고 있는 헤이닥터 노리쌤입니다. 보톡스 한 번쯤은 맞아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또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술 중간에 내성 생기면 어떡해요?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톡스 시술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내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톡스는 성분명이 아니에요. 실제 성분명이 아니고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 A를 성분으로 엘러간사에서 만든 제품의 브랜드명이에요. 마치 우리 이제 포스트잇이나 햇반처럼 브랜드명이 고유명사가 된 케이스와 유사하죠. 원래 정확하게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겠지만은 오늘 영상에서는 보톡스라는 용어로 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. 보톡스는 근육에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요.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주로 주름을 펴거나 근육을 좀 작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툴리늄 톡신 A 타입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타입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이제 상업성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보톡스 시술 받으면 내성 생겨서 자주 받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내성이란 개념은 존재합니다.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술을 했던 약물을 투여를 했든 그때의 효과보다 이후에 시술을 받거나 했을 때 그때만큼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효과가 떨어졌을 때를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.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유효 성분인 보툴리늄 톡신에 대해서 중화항체라는 것이 생겨서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졌을 때 내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. 대부분의 그 보톡스 제품에는 이 보툴리늄 톡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결합 단백질이 같이 있는데요. 이 결합 단백질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서는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 중화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도 보톡스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제가 이 파트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지 제가 딱 정해드릴 거예요.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 톡신이랑 결합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결합 단백질에 의해서 좀 더 이제 중화항체가 더 잘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많거든요. 보톡스 회사에서도 이러한 이제 결합 단백질을 좀 최소로 줄인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. 그게 독일 멀치사에서 만든 제오민 제품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메디톡스에서 코어톡스라는 제품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코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오민보다 좀 나중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연구 결과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그래도 좀 이제 결합 단백질을 줄였기 때문에 내성 확률이 좀 더 낮은 제품이라고 인식되고 쓰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분자량을 줄이고 결합 단백질을 줄인 이런 저분자량 보톡스에 비해서 다른 이제 일반 보톡스들이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가지냐 이거를 따져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? 근데 생각보다 현재 피부과나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톡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 확률이 0.2에서 0.5%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. 특히나 주름 보톡스 얼굴 쪽에 사용하는 용량으로는 거의 0.2% 미만 거의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실제 일반 보톡스로도 충분히 낮은 내성률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보톡스를 어떻게 맞으시면 되는지 딱 정해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내가 주로 주름 보톡스를 위주로 맞고 얼굴에 턱 보톡스까지 해서 얼굴 보톡스 위주로만 진행을 하신다. 간격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챙겨 맞고 있다 하신다면은 국산 보톡스, 일반 보톡스 맞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내성 위험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 이제 바디 보톡스라고 하죠. 승모근이나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한 200유닛, 300유닛 이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량을 한 번에 맞으실 때에는 내성 확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제품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두 가지 경우로 해서 나눠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4, 5개월 간격으로 해서
얼굴 주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셀프로 놓고 있는데 제가 제 얼굴에도 일반 국산 보톡스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성의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얼굴 보톡스, 주름 보톡스 하실 때에도 뭐 제어민이나 코톡스를 하셔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보톡스를 맞을 때 응. 내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확률이 낮다고는 했지만 내성이 생기고 나서는 보톡스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성이 그래도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가실 때 몇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내성 없이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보톡스를 한 번에 너무 많은 양, 특히 이제 바디 보톡스 할 때 한 300유닛 이상으로 해서 많은 양을 자주 맞지 않으셔야 됩니다. 뭐 한두 번 정도 맞는 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톡스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많은 양을 주사할수록 내성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. 두 번째는 간격이에요. 간격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텀을 가지고 보톡스를 주사를 하시는 게 내성 확률을 줄이는 길입니다. 그러면 내성이 생겼다면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내성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우리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이거 한 번 맞으면은 앞으로 코로나 안 걸리지 않잖아요. 우리가 백신 맞고 생긴 항체 농도가 떨어져서이거든요. 보톡스의 경우에도 생긴 중화항체가 뭐 1년에서 2년 지나면 그 레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. 일단은 효과가 없으시다. 2년 정도는 보톡스를 맞는 걸 중단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내성이 좀 적은 제품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오민으로 변경해서 투여를 했을 때 30% 정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. 다시금 보톡스 효과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변경해서 한번 주사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톡스를 똑똑하게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